바다 한가운데 지도에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미터 아래 축구장보다 긴 금속 괴물이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지구 반바퀴 떨어진 도시를 겨냥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배가 가진 무기는 한두 발만으로 한 나라의 수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어디 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쏠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딱 정리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핵잠수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 핵잠수함, 이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으로 도시와 심장부를 겨냥하는 최후의 한 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 핵잠수함, 이는 핵무기는 싣지 않지만 원자력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배와 잠수함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엔진의 핵연료, 즉 원자력을 쓴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디젤 잠수함은 잠깐 잠수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공기 들이마시고 연료 태우고 다시 충전해야 하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을 버팁니다. 공기 걱정도 연료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절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전략 핵잠수함을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기라고 부를까요? 핵무기 자체의 위력도 엄청나지만 진짜 핵심은 위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핵기지는 위성이 다 찍어둡니다. 적이 마음먹으면 먼저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을 떠도는 전략 핵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가 먼저 맞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방역할 수 있다. 이걸 2차 보복 능력 혹은 마지막 보복 카드라고 부릅니다. 이 카드가 존재하는 순간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함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쏘면 나도 같이 끝난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영어로는 이 상황을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가장 많이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동시에 전쟁을 가장 강하게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독특한 위치에 핵추진 잠수함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무기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략 핵잠수함과 공격 핵잠수함을 포함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소수의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핵연료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축 기술, 사용 후 연료를 다시 다루는 재처리 기술, 이 모든 게 핵무기 개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돈 있어서만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이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와 그게 전혀 없는 나라는 전쟁 억제력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성공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도 아직 없습니다. 대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 즉 핵폭격기, ICBM, 전략 핵잠수함에 간접적으로 기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다는 뉴스는 단순히 멋진 배가 온다가 아니라 유사시 이 지역의 미국의 핵 억지력이 실제로 전개될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젤 잠수함은 작전 시간이 짧고 자주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을 오래, 깊게, 멀리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에서의 행동 방향이 한반도 주변에서 태평양, 인도양까지 훨씬 넓어집니다. 셋째, 언젠가 미군이 줄어들거나 국제 정세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바다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주국방 카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할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찬성 반대 투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군사적 자율성은 커지지만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은 급격히 심해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안전 문제, 비용 문제, 외교적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게다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잠재력을 섬세하게, 때로는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핵 추진 잠수함은 외부 억제력을 키워주지만 동시에 외교적 책임과 정치적 리스크도 같이 끌어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를 넘어 가진 뒤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함께 묻는 질문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핵 추진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버티며 최후의 순간에도 방역할 수 있는 숨겨진 비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비수를 우리가 직접 손에 쥐느냐 아니면 동맹의 손에만 맡겨두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천천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전략,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위험 감수 수준, 그리고 자주 국방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철학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과 영토를 지키고 싶은가 라는 집단적인 합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민의 중심에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키워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무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